안녕하세요, 다니스입니다. 406조 원. 자,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일까요? 자, 이 돈이요, 삼성전자 시가총액보다 훨씬 더 큰 돈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운영하는 외국계 부동산 회사들이 우리나라로 이번에부터 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들이 노리는 시장 무엇일까요?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부동시장 얼마나 많이 바뀔까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깜짝 놀랄만한 뉴스 기사 좀 보겠습니다. 주택, 임대, 판이 뒤집힌다. 판이. 여기 보시면요, 130조 미국 임대 기업이 우리나라에 상륙한다는 뉴스 기사입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시가총액 얼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73조 정도 됩니다. 자, 이 금액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자, 뉴스 기사 보겠습니다. 여기 영국의 M&G, 모건 스탠리, 월세 수요 돈 냄새 맡은 글로벌 공룡들이 들어온다는 기사입니다. 자, 우리나라 월세 수요에 돈 냄새를 맡아가지고 진짜 수십조, 수백조의 부동산 자산을 운영하는 이런 글로벌 부동산 회사들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저기 보시면요, 국내 임대시장에 진출하는 외국계 기업. 자, 보겠습니다. 하인스. 자, 무려 930억 달러입니다. 달러를 운영하는 운용 회사인데, 자, 여기는 서울에 핵심지 건물을 매입해서 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한다고 합니다. 또 M&G. 자, 여기는요, 내년 상반기 중에 서울 복수 지역에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운영 규모 약 5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모건 스탠리. 자, 서울 금천구에서 SK D&D와 임대주택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또 이 회사 이름이 기네요. 자, 동대문구 임대주택 위브 플레이스 회기 공급할 예정이라 합니다. 글로벌 운영 규모는 약 800억 달러. 자, ICG 국내 임대주택 운영사와 임대주택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 달러. 자, 이 회사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요것만 합쳐볼까요? 자, 얼마 정도 되죠? 2,830억 달러입니다. 자,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약 406조 원 정도 됩니다. 좀 전에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약 373조였죠.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부동산 자산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될까요? 자,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글로벌 부동산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하인스 그룹. 자,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거죠. 자,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세계 3대 부동산 개발업체입니다. 약 130조 규모의 자산을 운영하는 회사고요. 올해 안에 서울서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서울 핵심 지역에 건물을 매입해서 임대주택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또 하나, 영국 M&G 리얼 에스테이트. 자, 이 회사는요, 영국의 프루덴셜 생명 계열사라고 합니다. 올해 아시아 주거펀드를 조성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서울 여러 지역의 임대주택에 투자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투자 회사죠. 모건 스탠리, KKR, ICG. 자, 이런 투자 회사들도 한국 임대시장에 속속 진출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서울 그리고 수도권에서요, 다양한 임대주택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자, 미국에서요,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한 회사, 어떤 회사일까요? 잘 모르실 텐데요,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레이 스타. 처음 들어보시죠? 자, 그런데 이 회사가 운용하는 자산 얼마나 될까요? 자, 우리나라 돈으로요, 무려 109조 원입니다. 109조 원.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떤 층을 공략할까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여기 답이 있습니다. 어느 가구를 공략하려고 할까요? 정답은요,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 1인 가구에 어떤 시장을 공략하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맞춰보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레이스타 109조 원을 굴리는 이 회사, 우리나라 1인 가구에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인 가구의 매매시장, 전세시장, 월세시장 어떤 걸 노릴까요? 네, 정답은 월세시장입니다. 즉,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외국계 부동산 자본들이 우리나라의 1인 가구들의 월세 시장을 욕심을 내고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천억도 아닌 수백조 단위의 돈을 운영하는 외국계 부동산 회사들이 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걸까요? 자,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1인 가구의 폭발적인 증가. 두 번째는 전세 시장에서 월세 시장으로
대전환기. 이 시장을 보고 이 큰 트렌드를 보고 외국계 부동산 자본들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1인 가구, 우리나라 1인 가구에 욕심을 내고 들어오는데 도대체 1인 가구가 뭐길래 이들이 이렇게 욕심을 내는 걸까요? 자, 여기 보시면요. 1인 가구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 보시면 2016년, 17년, 18년 쭉 해서 23년까지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데 1인 가구가 꾸준하게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자, 현재는 혼자 사는 1인 가구 비율이 35.5%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총 100가구라고 하면 그 중에 35가구에서 36가구는요.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는 겁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요. 연령별 1인 가구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60대, 70대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죠? 요만큼 보면 요 정도 더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60대, 70대 위에 혼자 사시는 노인층이 많다는 것이죠. 자, 1인 가구 지금도 많은데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자, 2023년 현재 35.3%인데 2052년이 되면 41%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한 20-30년만 있으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거의 절반 정도가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인 가구만 맞느냐? 아닙니다. 둘이 사는 2인 가구도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 2인 가구 시장도 바라보고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되냐 하면요. 전체 가구의 약 24.5%, 즉 100가구가 있으면 그 중에 24가구 내지 25가구는 둘이 사는 2인 가구라는 뜻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예요. 자, 여기 보시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 연도입니다. 2015년, 16년, 17년부터 21년까지 나와져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면 우리나라 가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인 가구 볼게요. 2015년도에 보면 전체 비중이 27%, 100가구 중에 27가구가 혼자 사는 가구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자, 21년, 불과 한 6년 뒤, 그죠? 6년 뒤 21년도에는 33.4%, 크게 늘었습니다. 자, 2인 가구 볼까요? 자, 2인 가구는 26%, 2015년 기준으로. 이때는 혼자 사는 1인 가구하고 2인 가구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자, 이들 얼마나 늘었을까요? 28%. 그래서 현재는 1인 가구가 압도적으로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3인 가구하고 4인 가구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줄었습니다. 자, 2015년 21.5%였는데 자, 21년 19.4%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4인 가구 25.2%. 자, 불과 6년 전만 해도 3인 가구하고 4인 가구 중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4인 가구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 지금 어떨까요? 21년 기준으로 쭉 보시면 18.8%. 역전됐습니다. 이제 3인 가구가 더 많은 거죠. 자, 이 표에서 보셨듯이 1인 가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2인 가구가 가장 많고 3인 가구, 4인 가구 순으로 돼 있고 중요한 건 1, 2인 가구는 빠르게 늘고 있고 3, 4인 가구는 빠르게 줄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부동산 회사들이 이 시장 혼자 사는 1, 2인 가구를 공략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우리나라 1, 2인 가구 현재도 60%가 넘어요. 자, 그런데 이 1, 2인 가구가 매매, 그러니까 내 집에서 자가로 살 수도 있고 전세로 살 수도 있고 월세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뭘 노린다 그랬죠? 월세 시장, 월세 임대 시장을 노린다는 거죠. 그러면 주택 월세 시장 지금 어떻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확장이 되니까 이들이 들어오는 거겠죠. 자, 이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수도권의 소형 빌라, 전월세 거래량 및 월세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수도권 소형 빌라의 월세 비중. 자, 보겠습니다. 자, 2011년 그리고 최근 2024년까지 나와져 있는데요. 자, 이때만 해도 월세 비중이 약 30%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00개 중에 30개 정도가 월세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54%, 절반을 넘었습니다. 빠르게 늘었죠. 20% 이상이 늘었습니다. 이제는 보셨듯이 월세가 대세예요. 더 늘어가겠죠. 자, 이 시장을 그들이 노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세 볼까요? 자, 서울 주택 전월세 거래량 중에서 전세 비중. 자, 2011년도에는 69.7%. 10가구 중에 7가구는 전세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2024년에는
46.9%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전세가. 나머지 수요가 전부 다 월세로 간 거죠. 자, 그럼 이들이 그동안 왜 전세에 살다가 월세로 대이동을 하는 걸까요? 자,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장 큰 게 전세 사기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전세 사기로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세 살면서 내 돈 날리니 그냥 월세로 살겠다라는 분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많아졌습니다. 두 번째, 대출 규제. 세 번째, 금리 인상. 우리가 대출을 받아도, 그죠? 대출을 받아도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자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월세로 살자. 그래서 월세로 많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통계를 좀 볼 텐데요. 서울 아파트 월세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 지수. 자, 117.9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요,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수도권 한번 볼까요? 수도권. 서울하고 수도권을 비교해 보면, 자, 서울이 많을까요? 수도권이 많을까요? 월세 시장이. 네, 여기 보시면 아파트 월세 가격 지수가 118.1. 네, 수도권이 좀 더 큽니다. 자, 이것은요, 단순히 월세 시장이 커진 정도를 넘어서 시장 구조의 판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맞춰보세요. 자, 서울의 연립 다세대 주택. 보통 여러분들이 빌라라고 하죠. 네, 연립 다세대 주택. 자, 이 전체 거래에서 월세 비중 얼마나 될까요? 자, 2021년도 한번 맞춰보세요. 얼마나 될까요? 네, 이때는 33% 정도 됐습니다. 자, 올해 2024년 이제 3년 뒤입니다. 얼마나 될까요? 53.3%입니다. 불과 3년 만에 20%가 늘었어요. 가반이 넘었다는 거죠. 그들이 이 시장, 이렇게 확장되는, 커가는 월세 시장을 보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최근 뉴스 기사 보시면 1분기 수도권 소형 빌라 월세 비중이 54.1%, 예,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자, 전세 사기 후폭풍. 이것 때문에 서울, 경기 빌라 월세 50% 돌파. 네, 이런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 2인 가구가 아까 증가하는 건 잘 보셨죠? 근데 이들이 월세를 선호한다는 겁니다. 이들이 현재 거의 한 35% 정도 되는데 이들이 월세를 더 많이 선호한다는 거. 절반 이상이 지금 월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 여기 보시면요, 서울 아파트 월세 매물 지난해보다 18% 줄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월세도 물건도 없지만 월세도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1, 2인 가구가 사는 집이 오피스텔하고 뭐 다가구 주택, 또 원룸 주택들인데 지금 이 수요는 엄청나게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2, 3년 전부터 이 공급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왜? 자, 이걸 지어서 분양하거나 매매하거나 또 임대를 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는 걸 떠나서 이걸 지어서 팔거나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이 안 되잖아요. 올스톱입니다. 올스톱.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이곳 영등포 지역도요, 다가구 다세대 빌라 월세가요 어마무지하게 올랐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외국계 부동산 회사들이 들어오게 되면 판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왜?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 임대시장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임대주택의 프리미엄화입니다. 고급화 된다는 거죠. 호텔처럼 컨시어시 서비스가 있고 또 피트니스 센터가 있고 또 공용 업무 공간이 있는 이런 임대주택. 네, 이것이 글로벌 임대주택의 표준인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뭐 그레이스타, 또 하인스, 자, 이런 글로벌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임대주택의 수준을 고급화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자, 또 하나, 주거 서비스의 혁신입니다.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카쉐어링, 가전제품 렌탈, 또 홈케어, 또 입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문화 강좌, 또 다양한 커뮤니티 서비스, 이런 것들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집이 주거 공간을 넘어서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으로 진화될 것으로 봅니다. 자, 세 번째는요, 경쟁 심화입니다. 자, 지금도 원룸이나 오피스텔 갖고 계신 분들 공실이 많죠. 왜 생기죠? 네, 경쟁이니까. 지금 우리끼리 경쟁을 했는데 이런 대자본이 들어오게 되면 더 힘센 놈들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경쟁이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월세 가격 상승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본을 가지고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싸게 주겠습니까? 이들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임대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2인 가구 사는 이런 임대주택도 아주 고급 주택, 또 중간, 또 아래 이렇게 층이 구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삼성전자 시가총액보다 훨씬 더 큰 글로벌 부동산 자산 회사들이 국내에 들어온다는 거. 자, 뭘 노리고 들어온다 그랬죠? 국내에 1인 가구 내지는 2인 가구, 또 그들의 월세 임대 시장을 바라보고 대자본이 국내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위기죠. 이걸 하고 계신 분들. 저도 지금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네,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앞으로 이 시장에 어떻게 변할지 좀 더 제가 자세히 관찰하고 우리 임대인 분들 이 시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 방법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